네, 허켓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, 허영범입니다. 오늘은 따끈따끈했던 롯데의 어떤 스토리브 리그의 지금까지의 진행된 사안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롯데 밖에서 롯데를 또 바라보고 계신 분의 시각으로 우리 이광길 해설위원을 한번 모셔봤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네, 오늘 이제 롯데 스토리브 리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텐데 물론 그 NC의 중계를 또 하시지만 또 이제 또 롯데 중계도 워낙 많이 보시고 하시기 때문에 또 롯데도 몸을 담으셨고 오늘 또 롯데 이야기를 해주실 겁니다. 네, 허켓TV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. 앞으로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이제 좀 자주 좀 나와주세요. 네, 네, 우리 자주 불러주십시오. 너무 우리에게 보석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장시환, 김현우 선수를 한화로 보내고 지성준과 김주현 선수를 데리고 오는 2대2 트레이드를 21일 날 했습니다. 그래서 뭐 지금 사실 언론도 굉장히 뜨겁고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는 롯데가 좀 달라졌다. 롯데가 발빠른 행보를 했다. 예전에 롯데답지 않다.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과연 그게 맞을지 한번 저희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. 일단은 뭐 그냥 직설적으로 트레이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? 글쎄요, 지금 뭐 롯데가 굉장히 그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. 장시환 선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선발 로테이션에 들어갔던 친구잖아요. 올해 되게 가능성을 그렇죠. 보여줬잖아요. 그러니까 투수력을 감수해가면서 포수 부분을 좀 생각을 해서 지성준 선수를 데리고 왔는데 이게 과연 성공을 거둘 것인가 하는 것은 미지수라고 생각을 해요. 물론 지성준 선수가 2017년도인가는 뭐 99경기 나가서 굉장히 잘했어요. 많이 나왔네요. 네, 많이 나갔어요. 그때는 뭐 주전 포수인 최재훈 선수가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나갔는데 작년에는 그것도 많이 안 나갔어요. 작년에 56경기가 나갔는데 제가 경기를 중계하면서 이렇게 보면 그 지성준 선수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 독자적으로 타자를 판단하고 뭐 투수력을 판단해서 사인을 낸다든지 이런 거는 거의 없었어요. 배터리 벤치 코치에, 사인에 그렇죠. 벤치 사인에 많이 의존하는 아직까지는 경험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은 선수로 제가 알고 있었고 공격적인 면에서는 뭐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. 근데 과연 나종덕이나 안중열보다 훨씬 낫다라고 평가하기는 아직 좀 객관적으로 좀 이르지 않느냐. 일단 뭐 보편적으로 성적만 놓고 보면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져요. 근데 롯데가 작년에 포일도 굉장히 많았었고 폭투도 가장 많았던 팀이잖아요. 그래서 포수 부분을 굉장히 좀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. 저는 뭐 아직까지는 50대 50이라고 좀 봐요. 네. 초반에 어떻게 좀 풀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. 네네. 김주현 선수는 어떤 선수인가요? 김주현 선수는 솔직히 그 1군 무대에서 활약을 그렇게 많이 했던 선수는 아니에요. 네네. 지금 입단해서 경찰청에 가 있는 선수를 좀 데려오는 건데 외야수고 파워는 있어요. 파워는 있어요. 그러니까 좀 괜찮던데. 네, 덩치도 좋고 이제 굉장히 그 좋은 선수라고 평가를 해서 그런 것 같아요. 롯데가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게 내년 당장 성적이 아니라 좀 더 미래를 보고 지금 계획을 잡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롯데 팬들이 그만큼 많이 기다려줄까요? 지금 너무 많이 기다렸거든 사실. 그렇잖아요. 네, 그렇죠. 몇 년 동안 수없이 감독들이 바뀌면서 성적을 내기를 바랬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. 옛날에는 저희 어머니들이 가마솥에 밥을 줘도 눈대중이나 손맛으로 밥을 맛있게 지셨어요. 네. 근데 지금은 전기밥솥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아무나 밥을 다 해요. 나도 할 수 있어요. 그렇죠. 롯데가 가는 방향이 그런 것 같아. 좋은 전기밥솥을 내가 지금 갖다 줄 테니 좋은 쌀도 갖다 줄 테니 거기 맛있는 밥을 네가 만들어서 맛있게 먹어라 이런 식인 것 같은데 롯데의 근본적인 문제는 최근에 한 5년 전부터 이렇게 되짚어 보면 문제는 뭐냐면 전기밥솥이 없으면 밥을 지을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야,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냄비나 가마솥을 갖다 주고 밥을 지세요 그러면 그거 질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야. 지금까지는 계속 좋은 전기밥솥이 있었고. 그렇죠. 그러니까 지금 더 좋은 밥솥을 갖다 주는 거야 성단장이.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더 좋은 재료를 갖다 줄 테니 더 맛있는 음식을 좀 만들어서 맛있게 팬들에게 좀 선사를 해라 이렇게 지금 내줘주는 것 같은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전기밥솥은 누구나 누를 수 있어요. 나도 누를 수 있는데 그게 없을 경우에 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거죠. 그러니까 허물의 감독이 지금 처음 코치 생활하다가 감독으로 이제 부임을 하는데 초창기에 감독을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을 거예요.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좀 따를 텐데
시행착오도 좀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이 가장 롯데가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. 그 좋은 프로세스를 갖고 계획을 잡는다는 것이 밥솥을 갖다 주는 게 그것만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. 그게 선수를 길러내지 못했다는 거를 되짚어 봐야 되는 거거든요. 지금 트레이드 문제를 지금 장시환이나 김현우, 지성준, 김지훈 선수 트레이드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지금 있는 선수들을 왜 길러내지 못했느냐. 더 좋은 선수만 데려오려고만 하느냐 이거죠. 이게 롯데의 문제예요. 지금 우리나라에서 강팀이라고 할 수 있는 SK나 두산이나 이런 데를 보면 다른 데 데려오는 선수들이 거의 없어요. 그렇죠. 거기서 키워서 쓰는 선수들이에요. 정말 구멍이 딱 났을 때 이제 임시 방편으로. 그렇죠. 그러니까 두산 같은 경우도 이번에 2차 드래프트에 한 명도 데려간 데가 없어요. 네. 물론 키움도 안 데려갔지만 네. 키움은 뭐 돈이 없어서 못 데려간 거고 두산 같은 경우는 데려올 이유가 전혀 없는 거야. 그 뒤에 있는 선수들 더 다른 팀에 데리고 오는 것보다 우리 팀에서 더 낫기 때문에 데려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. 그런 팀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. SK도 마찬가지예요. 네네. SK도 자체 FA에서 선수들이 돈을 많이 받고 FA 한 선수들이 있지만 타 팀에서 FA 가지고 큰 돈을 들여서 데리고 온 선수가 거의 없죠. 거의 없어요. 네, 그러네요. 그런 면을 롯데는 먼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. 그거 없이 매번 감독이 바뀌면서 매번 새 밥솥을 갖다 주면서 밥을 맛있게 지라고 그러면 저 지겠냐 말이죠. 근데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어쨌든 롯데가 성단장이 외국인으로 포수를 영입할 수도 있다라는 안이 하나 있었고, 네, 또 FA로 영입할 수 있다라는 안이 있었고, 이제 지금은 이제 트레이드로 영입을 했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 세 가지 방안 중에 일단 선수를 키우는 거는 후차적으로 미루고 이 세 가지 방안 중에는 어떤 방안이 좀 좋다고 생각을 하세요? 글쎄요. 김태곤 선수가 올 줄 알았어요, 롯데. 네, 그런 이야기가 사실 많았죠. 올 줄 알았는데 성단장 입장에서 제가 들어가서 생각을 하면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. 김태균이하고 지성준이하고 비교했을 때 별 차이가 없다. 별 차이가 없고 지성준이가 오히려 공격적인 면에서는 낫지 않느냐. 사실 롯데 팬들은 그 작년이었나요? 그 손승락 선수한테 석점 홈런 2번 끝내기 한 번에 그렇지. 또 뭐 역전 홈런 이런 기억이 있으니까 대전에서 끝내기 홈런이 굉장히 컸죠. 있었고, 그때 그러니까, 사실 롯데가 그때 촥 추락하는 계기였. 성단장 생각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. 두 선수를 놓고 비교했을 때 김태균이는 돈을 많이 주고 데리고 와서 써야 되는 선수인데 최소 얼마 정도였다고 생각하세요? 최소 30억 이상은 줘야 30억 되지 이상. 않을까.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. 근데 뭐 30억 있었으면 좋겠다. 근데 난 3억만 지성준이하고 둘이 비교했을 네네. 때 과연 김태균이하고 지성준은 돈 안 들이고 쓸 수 있는데 물론 뭐 장시환은 투수를 하나 내주면서 데려와야 되지만 네네. 그 정도면은 손익 계산을 했겠지. 그래서 지성준 쪽으로 가자. 때려봤을 때, 때려봤을 때 이게 낫다. 앞으로 괜히 또 장기적으로 30억 가고 쓰고 또 욕 먹을 바에야. 그럴 바에야 이게 나은 것 같다. 그리고 지금 돈을 롯데가 뭐 펑펑 쓸 그게 아닌 것 같아. 내가 볼 때는 롯데가 뭐 기업도 그렇고 지금 뭐 야구단에 지금 시끄럽잖아요. 그리고 사실 또 이렇게 막 단장이랑 뭔가 새로운 행보를 할 것처럼 꾸며놓고 또 막 돈을 써서 성적이 안 나면 이제 뭐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이제 팬들도 이제 못 기다리는 상황이니까. 근데 지금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성준이가 와서 네. 나정덕이보다 훨씬 잘한다. 그거는 이 선수라는 거는 내가 네. 코치 생활 20년 동안 하면서 느낀 건데 제일 잘 아실 거 아니에요. 어느 순간 어느 포인트 하나만 딱 알면 팍팍해. 그거 알기가 힘든 건데 그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코치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일 위험한 생각이 뭐냐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다리를 저는 선수가 있다고 치면 내가 이 선수를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. 정상적으로 뛸 수 있게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. 근데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 세상에. 그와 비슷하게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나 딱 한 명 봤거든. 여태까지 코칭 사람이 김모식이 감독이라고 딱 한 사람 봤는데 지금 일본에 계신? 일본에 계시는데 그 김모식이 성근 씨라고 한 분 계신데 그분 말고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내가 못 봤어. 근데 코치라는 거는 지도자는 다리를 저는 선수를 정상적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는 거야. 거기에 매진하면 안 되는 거라고. 그러니까 그 차이점을 알려주고 그 차이점을 선수가 아는 순간 따라가요. 경쟁이 돼. 근데 이걸 모른단 말이야. 모르고 코치들은
무조건 똑같이만 시키려고 하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. 롯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 이 선수가 왜 못 뛰는지 어떻게 해야 잘 뛰는지 방법을 못 가르쳐준 거야. 잘했을 때 잘했다. 못했을 때 너가 왜 못했어. 이건 코치가 아니라고.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. 누구나 할 수 있는 네. 거야. 우리 마누라도 할 수 있어. 그럼. 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내가 네. 그런 식으로 따진다 그러면 내가 축구 감독도 할 수 있다고. 아 그렇죠. 다 할 수 있죠. 다 할 수 있는 거야. 네. 그게 롯데의 제일 큰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나는 계속해 롯데 경기를 보면서.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제일 잘하는 포수가 양의지잖아. 네. 양의지가 두산에 있을 때 처음부터 주전이었어. 아니었거든. 그렇죠. 홍성훈이하고 애들이 있을 때 못했어. 2군에 있었어. 그 친구들이 FA하고 나가고 딴 팀 가고 뭐 하니까 기회가 생기니까 나정덕이한테 그만큼 기회를 많이 줬나? 포기할 만큼 기회를 많이 줬나?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되는 거야. 반대로 A씨의 김태균 선수를 데리고 올려다가 지성준이를 데리고 온 것 같은데 A씨의 김태균 선수가 올 때 LG에서 주전 포수가 아니었어. 그렇죠. 네. 근데 NC에 오니까 포수가 없어. 주전 포수가 된 거야. 하다 보니까 김태균이가 실력이 늘고 좋아진 거란 말이야. 좋은 선수가 된 거야. 네. 그 상태에서 이제 군대를 갔으니까 지금 뭐 FA 시장에서 큰 인기는 없지만 평가를 그래도 괜찮게 평가를 받고 있죠. 있는 거지. 뭐 2대2지만 안에 까보면은 네. 장시환하고 지성준이거든. 결국은. 네, 그렇죠.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. 네. 열어봐야 되겠는데 물론 가능성은 다 있는 선수들이야. 누구나 다. 그렇지만 지금 속단할 일은 아닌 것 같아. 네. 그리고 이런 사건을 좀 계기로 해서 나정동이나 안중열이가 그렇죠. 네. 좀 더 화를 내야지. 남자라면 맞아요. 운동선수라면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야. 어떻게 보면 지금 나정덕, 안중열 선수는 지금 배제된 상황에서 이제 그렇지. 지성준이 온 거니까. 자존심이 상하는 거란 말이야. 그렇죠. 피를 토할 일이야 이거는. 밥도 안 먹고 운동해야 돼. 어쨌든 지성준 선수가 왔지만 이제 뚜껑을 까봐야 된다. 그럼. 그거에 대해서 일단 롯데가 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점은 좀 저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결국은 롯데의 가장 문제인 선수를 키워내는 능력이라든지 코칭 스텝이 정말 좀 힘든 선수들을 여기까지 올리는 그 과정이 꼭 필요하다라는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. 일단은 뭐 사실 언론에서는 지성준 선수가 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까봐야 되고 결론은 나종덕, 안중열 이런 선수들이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좀 이번 겨울에 확 올라와 줬으면 좋겠어요. 전력이 롯데가 작년보다 많이 그러니까 올해보다 많이 좋아졌다. 내년에 좋아질 거라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고무인 것 같아. 네. 물론 최태일이라는 선수 갖고 김건호도 네. 갖고 대타요원들이 없어졌단 말이야. 그쵸. 물론 그 선수들이 그 나가게 된 배경도 있었겠고 네. 이유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내가 작년 재작년에 그 한번 뭐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. 종원호 감독이 있을 텐데 종원호 감독은 깜빡이만 잘 넣으면 된다. 선수들이 갈 때 쓸 때만 잘 조절만 하면 된다. 그때는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롯데가 멤버가 굉장히 좋았어. 타순을 잡으면 10개 구단 중에서 떨어지지 않았다고. 17년도일 때. 네. 근데 뭐 결국 뭐 가을 야구를 잠깐 하긴 했지만 그럼 그렇게 하다가 그만뒀잖아. 그러니까 뒤에 받쳐주는 선수들, 주전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졌을 때 그 뒤에 받쳐주는 선수가 주전만큼 할 수 있는 선수가 과연 롯데에 얼마큼 있느냐. 참 그 뎁스라는 게 롯데가 많이 약한 것 같아요. 그렇지. 네. 근데 그거를 성단장이 이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. 조금씩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네.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. 또 내가 그 선수 생활, 코치 생활하면서 프로야구에서 느끼는 점은 롯데 팬만큼 열의가 있고 이 열광적인 팬들이 없거든. 그렇죠. 그 열광적이다는 건 싫은 소리도 그만큼 많이 한다는 거거든. 그럼요. 실망도 많이 하고. 여태까지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성적이 안 좋게 되면 좋은 얘기를 또 들을 수 있을까? 이런 또 생각을 또 하게 되요. 그렇습니다. 네. 어쨌든 일단 뭐 장시환, 지성준 선수에 대한 여기까지 하고 어쨌든 뭐 장시환, 김현우 선수가 한화에 가서 또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고 뭐 지성준, 김주현 선수도 롯데에서 서로 이제 윈윈이 될 수 있는 그런 트레이드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그 마차도가 올 리가 없지. 나는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. 샘슨이 와가지고 볼넷을 덜 준다고 그래서 롯데 볼넷이 줄어들까? 우리나라 이군들이 나가 선수를 기르는 시합을 하느냐? 절대 안 해. 뚜껑 열어보니까 수비가 이게 뭐야? 계약합니까? 아니지.